급발진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전자야 가고 싶든 말든 난 모르겠고 차 지 혼자 급하게 발광하듯이 전진하는 걸 급발진이라고 하잖아요. 급발진 삼행시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급발진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건 주행 중 시동 꺼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주행 중 시동 꺼짐 없나요? 있잖아요. 그 정도의 빈도는 아니더라도 급발진 현상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급발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하자고요. 자동차 채널이면서 급발진에 대해서 소견이 없다는 건 직무유기 비슷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급발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 따른 급발진 현상은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제일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엔진 연소실로 연소 가능 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연소 물질은 엔진을 제어해주는 컴퓨터에 의해서 연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지와 엔진 제어기 제어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이 현상은 특정 제조사, 특정 모델에서 나타난다기보다 모든 차량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조사에서도 일부 품질 문제를 인정한 부분이죠. 주로 이 현상은 디젤 차량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일 딜루션 현상이라고 하죠. 오일 딜루션이란 엔진 오일과 연료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실로 들어가서 비정상적인 연소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엔진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의 특징은 엔진이 망가질 때까지 돌아갑니다.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이게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시동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뭐가 있을까? 엔진 출력과 관련된 액추에이터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입니다. 이 액추에이터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엔진 제어 방법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제어하기 위해선 엔진의 각종 정보를 센싱하는 센서가 있고요. 센서의 정보를 받아 연산하는 ECU가 있습니다. 이 ECU는 연산된 제어값으로 뭔가를 작동을 시켜서 엔진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ECU는 말 그대로 컴퓨터니까 나 대신 움직일 놈이 필요한 거죠. ECU가 너 이거 움직여 하면 움직이는 놈. 이놈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의 부품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통칭해서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악셀 페달의 밟는 정도를 감지하는 악셀 페달 센서는 운전자가 가속을 하는지 감속을 하는지 운전자의 의지를 파악을 해서 엔진 ECU에 보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엔진 ECU는 운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감속을 원하는구나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속을 할 때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 공기량을 줄여서 감속이 되게끔 해주는 거고, 운전자의 의지가 가속이라고 파악이 되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늘려서 가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ECU가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해주는 밸브가 있는데요. 이 밸브를 우리는 ETC라고 얘기를 하죠. 이 ETC가 바로 액추에이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을 제어해주는 액추에이터 부품이 기능 고장을 일으켰을 때 엔진의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엔진 출력과 관련된 센서가 고장났을 때죠. 그나마 다행인 건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문제로 엔진이 비정상적인 출력을 보이는 현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출력과 연관된 센서류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출력을 제한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정비사들이 쓰는 용어로 림폼 모드라고 합니다. 센서 상호 간의 신호를 비교해서 비정상 신호가 발생이 되면 바로 비상 모드인 림폼 모드로 진입해서 엔진 출력을 강제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와 액추에이터 간의 교차 체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셀 페달의 발른 정조를 감지하는 악셀 페달 센서의 경우 APS1이라는 신호와 APS2라는 신호를 서로 교차 체크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모니터링 도중에 APS1이 이상하든 APS2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든 그럴 때는 즉시 비상 모드인 림폰 모드로 진입을 해서 엔진 출력을 강제로 줄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APS1과 2가 동시에 고장이 나서 운전자는 악셀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악셀을 풀악셀 밟은 신호를 이슈에다가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의지한 출력보다 더 많은 출력이 급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악셀을 페달을 밟았다는 신호와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두 개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도 ECU는 바로 림폰 모드, 비상 제어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출력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소리는 공회전 RPM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강제적으로. 참고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에 악셀 페달이 밟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신호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엔진 회전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데이터에 엔진 회전수가 지금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악셀 포지션 센서 표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스위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악셀 페달 포지션 센서가 5% 정도 유지되고 있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온 들어갔죠? 온 들어갔을 때 RPM 보십시오. 저는 악셀 페달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가요? 악셀 페달 유지하고 있는데 악셀이 더 이상 밟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8% 정도 유지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동시에 밟아 볼게요. 브레이크 스위치 온 들어갔죠? 자, RPM 잘 보십시오. RPM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회전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게 바로 림폰 모드, 비상 제어 모드입니다.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그래도 의심 가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출퇴근길에 테스트를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엔진 ECU가 정상일 때 센서리와 액추에이터의 고장으로 차량이 급발진할 확률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시되고 주행 중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제일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우리가 이걸 ECU 오류라고 하잖아요. 뭐 ECU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씁니다. PCM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또 기타 다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용어가 뜻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ECU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 또한 ECU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ECU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차량의 제어 불능 상태는 증거도 없고 재현도 안 되는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추정만 할 뿐 있다는 증거도 없고 없다는 증거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의 근거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정의 근거는 요즘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가 보신 분들이면 많이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품을 교환하는 수리 방법이 있고 ECU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한 차량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리 방법이 있다는 건 프로그램 오류가 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오류가 없었다면 업그레이드를 통한 프로그램 수정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더 문제는 ECU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초 우리 제조사에서 차량을 제작을 하고 출고를 하기 전에는 많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엔진 제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수많은 변수 값을 수없이 랜덤으로 돌리면서 변수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오류가 혹시나 있는지를 충분히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수리 방법 중에 하나로 ECU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변수의 오류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겠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차량의 출력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 부품이 강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강제 시뮬레이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악셀 페달 신호에 의해서 악셀을 밟으면 얘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밸브가 열리는 양에 따라서 엔진 회전수가 틀려지는 거죠. 즉 출력이 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셀 페달을 깊게 밟으면 이 밸브가 많이 열리는 거고요. 악셀 페달을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악셀 페달 한번 밟아줘 볼래? 밟아. 놓고 밟고 놓고. 악셀 페달 신호 없어도 얘를 열리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이 진단기를 통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누르는 순간 얘는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리죠? 정지, 닫힙니다. 다시 한번 열리고 정지. 시뮬레이터를 통한 ETC 제어가 가능하다는 건 프로그램 에러가 발생할 때 악셀 페달과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ETC가 작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급발진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겁니다. 다만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낮다는 거와 제로는 완전히 틀리는 표현법이죠. 낮은 확률도 확률은 확률입니다. 정비사가 아닌 분들이 보면 신기해할 수도 있는데요. 입력 요소 없이 ETC란 부품이 열릴 수 있다는 건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았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오류로 이 ETC가 단독적으로 풀악셀 상황이 과연 0%가 될 수 있을까요? KBAEA 회원님 중에 후배 회원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신이 만든 인간도 불량품이 많은데 하물며 인간이 만든 건 얼마나 불량품이 많겠느냐. 재밌는 말이죠. 확 오는 말이죠. 그렇죠. 신이 만든 인간도 불량품이 많은데 인간이 만들면 오죽했겠습니까? 0%, 발생 가망률 0%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급발진에 대한 단어적 의미인데요. 엔진이 그냥 왕 한다고 해서 이게 급발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진이 위에서 열거한 어떤 이유에서건 왕 하는 조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급발진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엔진 자기 혼자 왕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떨어진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왕 하는 건 그냥 엔진의 오버런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한 오버런이라는 단어에서 쓰여진 런 있잖아요. 이 런은 차량이 달린다는 런이 아닙니다. 엔진이 달린다는 런이죠. 이 오버런 현상이 P나 N에서 나타나면 엔진만 미친 듯이 돌아가는 오버런 현상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행 중에 이 오버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주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변속단이 D에 있을 때죠. D라는 조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차량이 주행할 때 또는 D에 놓고 신호대기 중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오버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차량은 돌격 앞으로 하겠죠. 그걸 급발진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게 급발진 현상이죠. 이 말을 요약하면 급발진 현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엔진의 오버런 현상과 운전자의 주행 의지가 같은 시간대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자동 변속기 변속 방법 중에는 요즘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논할 변속 타입은 케이블 타입 된 거 있잖아요. 변속 레버와 변속 기관, 기계적인 케이블로 연결된 그 변속 타입만 논하도록 할게요. 다른 타입, 뭐 e시프트라든가 다이얼식도 있고 이런 타입까지 오늘 논하기에는 이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요. 케이블 기어 방식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급발진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 운전자는 급발진하기 싫잖아요. 그 급발진하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싫다는 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 급발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급발진하기 싫다는 메시지를 뒤에서 N으로 중립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N단 중립을 넣으면서 나는 달릴 의지가 없다는 걸 차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엔진 넣어야 달리든지 말든지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달리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엔진은 가려고 막 미친 듯이 돌아가겠죠. 미친 듯이 돌아가 본들 중립단이 체결되는 순간 엔진의 동력이 바퀴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성주행이라고 하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쭉 힘 빠진 채로 차는 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데요. 이 브레이크 감이 평상시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약간 딱딱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딱딱한 느낌만큼 차량의 감속도도 평소와 틀려지게 느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는 이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브레이크 라인에 심각한 파열이 없는 이상 차량은 무조건 세울 수 있습니다. 뭐 만에 하나 재수 진짜 더럽게 없어서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 파열까지 있다 손 치더라도 사이드 브레이크 있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잡지 말고 감속도를 보면서 서서히 잡아당긴다면 힘이 빠진 채 관성주행하고 있는 차기 때문에요. 충분히 사이드 브레이크 제동력으로도 차량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아직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면 핸들과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시죠? 요즘은 한때 또 뭐 주행 중에 차가 시동이 꺼지게 되면 핸들도 돌아가지 않고 브레이크도 안 잡힌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차량이 시동 꺼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조향과 그리고 브레이크 장치 작동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여기서 저는 급발진의 제일 심각한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아볼까 합니다. 바로 차량의 조작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뒷받침할 재밌는 시험을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주행 중에 급하게 N으로 변경할 때 운전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N으로 변속할 수 있느냐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못할까?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팔의 동작을 잘 보이십시오. 운전 몇 년 정도 하셨죠? 한 15년요? 15년? 네. 자동 변속기 타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자동 변속, 오토. 네. 자, 그러면 주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윙 간다. 네. 그러면 이때 기어가 어딨나요? 퓨어 드라이버. 근데 차가 갑자기 막 달려. 네. N으로 나와. N. 오케이. 운전 얼마나 하셨죠? 한 30년. 30년 정도 됐죠. 예. 자, 지금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고 있다. 예. 주행 쭉 하고 있습니다. 예. N에 나와. N. 오케이. 운전 얼마나 하셨죠? 한 35년 정도. 그치요. 예. 자동 변속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핸들도. 예. 핸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빡 나가. 기어 N. N. 뺐습니까? 지금 운전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30년. 30년 정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자동 변속기로 운전을 한다고 손 치고 핸들을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가잖아. 윙 갑니다. 갑니다. 근데 차가 갑자기 빨라져. 기어를 빼야 되겠어. N. 운전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23년요. 23년. 기어는 어디 있나요? 기어는 드라이브 돼 있어요. 자, 차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N. 확실하죠? 네. 운전 몇 년 정도 하셨죠? 지금 한 12년? 12년? 예. 자동 변속기로? 예. 쭉 가볼게요. 자, 중립 나보십시오. 운전 경력이
게 많지. 그 몇 년 정도 되는데? 뭐 20년. 20년? 간다. 중립이면 어떻게 돼, 차가? 수지. 수지. 오케이. 형님, 운전 경력이 몇 년입니까? 30년. 30년? 저랑 같이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짬으로. 네. 네. 지금 오토. 뒤에 가고 있지? 오토지, 형님, 형 차. 오토. 자, 가고 있어. 자, 지금 가고 있다. 그지? 지금 하나는 무의식 적으로. 자, 뒤 간다. 무의식 중에는 이렇게 그렇지. 되겠지. 그치? 생각하면 뒤에 N. N. 그치? 야 이거는 자동으로 봐도 모르겠어. 전달 방법이 뭘까요? 바로 D에서 N으로 중립을 넣는 겁니다. 나도 이번에 이렇게 했네. D에서 N으로. 어떠세요? 놀라운 일이죠. 서프라이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 변속기에서 기어 포지션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에서부터 P, R, N, D D로 주행을 하다가 N으로 변속하고 싶을 땐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듯이 8분 중에 5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당기죠. 실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오동작 비율이라면 진짜 차량이 급발진하고 있는 놀라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는 더 높은 오동작 비율이 나올 거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단 1%만 나와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오동작 비율이 무려 62.5%, 반올림하면 63%가 나왔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에야 계기판의 기어 포지션을 보거나 체인지 레버의 포지션을 보면서 변속 레버 동작을 하다 보니까 오동작 비율이 낮을 수 있는데요. 위급 상황에서는 이성보다 본능이 사람의 동작을 지배한다는 건 누구나 알만한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오작동 하신 분들이 본인이 잘못 조작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급발진 상황에서 기어를 중립단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건 학습이 되어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뒤에 있는 위치에서 기어 레버를 잡아당기는 행동만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어는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급발진하는 상황에서 왜 기어를 빼지 않았느냐라고 추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기어를 N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속이 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지 마라 뒤로 당겨본들 변속단은 D였기 때문이죠. 이게 과연 운전자의 조작 미수이라고만 봐야 할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언가를 가지 못하게 할 땐 잡아당기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팔을 위로 올리고 허우적대잖아요. 왜 허우적댈까요? 무언가를 잡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조작법을 보면 본능에 역행하는 조작 설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세우려고 하면 변속을 중립에 놔야 되고, 그러면 가지 마라 이 동작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더 자연스러운데 가지 마, 이 동작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시험 대상자 중에서도 바르게 조작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영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생각하다가 기어를 조작하는 모습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생각하면 넣는 동작이거든요. 자, 기어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가지 말자 훨씬 자연스럽고 조작의 미스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동차는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주행이 돼야 되겠지만 언제 급박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본능에 부합되지 않는 설계 미흡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지금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나 더 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자동 변속기를 개발할 때 당시에 기어 레바 포지션에 대한 조금 더 섬세한 생각을 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개발 당시에는 주행 중에 중립을 놔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인간의 본능적 행동에 맞는 조작법으로 설계를 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제가 느낀 부분은 N을 놓게 되면 차량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주행을 하려면 무슨 힘으로 주행이 되나요? 바로 엔진의 힘이잖아요. 엔진의 파워. 이 엔진의 파워가 바퀴로 전달이 돼야만이 차량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속단을 N으로 변경하는 순간 엔진의 파워가 바퀴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엔진 지 혼자 막 돌아간다는 소리죠. 운전면허 수강 시에 코스와 주행, 이능 과목만 열심히 교육할 부분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동차 구조학을 바탕으로 한 차량의 긴급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장치들이 전자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기어를 조작하는 조작법과 또는 기어의 모양새 이런 것들도 차마다 다 틀려지게 되는 거죠. 이 기회에 내 차는 과연 주행 중에 중립단을 어떻게 넣을까? 어떻게 넣지? 한 번쯤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제조사에게 드리고 싶은 응원 메시지는 급발진은 있을 수도 있다는 차량을 만들지 마시고 급발진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급발진은 없다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채널 72TV의 김주칠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에브리바디 꾹꾹.